3억 뺏고 요양원에 넘기려다 역풍 맞은 자식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판결문 번호가 선명히 박힌 대한민국 어느 대가족의 실제 비극입니다. 겉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죠. 명문대를 나온 아들, 상냥한 며느리,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손주,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생을 바쳐 이성을 쌓아 올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화로운 성벽에 균열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향해 경찰을 부른 겁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112 신고 전화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시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더 부패하기 전에 처리하러 와주십시오. 도대체 이 집 거실에서는 지난 몇 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가 효도라는 이름으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모님의 자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외된 노년의 삶을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사건의 주인공 김 씨는 건설 현장 소장 출신답게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 목소리는 조금씩 작아져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 벽지를 바꿀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화사한 노란색을 제안하자 며느리가 정색하며 말합니다. 아버님, 요즘 강남 스타일은 이런 무채색이에요.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이쁘게 할게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벽지 색깔이었고 그 다음엔 저녁 메뉴였으며 그 다음엔 손주의 전공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에서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하하호 웃으며 여행 계획을 짤 때 아버지가 한마디 거들면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아들이 묻죠. 아버지, 거기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가세요.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쉬세요. 여러분, 이게 배려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권력의 박탈입니다. 아버지는 식사 시간조차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본인만 빼고 단톡방에서 약속을 잡아 외식을 하고 돌아올 때 식탁 위에 놓인 편의점 도시락 하나, 그걸 보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60평대 내 집에서 한 평 남짓한 본인의 침대 위에서만 숨을 쉬는 유령이 되어갔습니다. 비극의 정점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3억 원, 아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빌려달라더니 나중엔 어차피 나중에 저 주실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세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라며 효도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아버지는 은행에서 통장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확장하고 외제차를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분노하자 아내는 오히려 아들 편을 듭니다. 당신 늙어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애들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이때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본인은 이 집의 어른이 아니라 가족들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ATM 기기였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구석에 가족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눈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설 현장에서 쓰던 고성능 녹음기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그날 아들은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비웃듯 태블릿 PC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난 3년간의 녹취가 담겨 있었죠. 야, 아버지 통장에서 돈 다 빼냈냐? 어머니, 이제 집 명의만 가져오면 아버지는 요양원 보내버려요. 냄새나서 못 살겠어. 가족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도 있었죠. 그래, 영감탱이 고집은 세서 말이야. 빨리 정리하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현장에 있던 경찰들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로 적나라한 욕망의 대화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거침입으로 체포해 주세요. 저는 일주일 전 이 집을 노인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했고
재단 측으로부터 이들을 퇴거시켜달라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가족 몰래 집을 처분했고 그 돈을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고 넘긴 겁니다.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내 돈을 탐냈지만 나는 너희의 양심을 기다렸다. 하지만 끝내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 아버지는 낡은 짐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가족들은 재단의 법무팀에 의해 그날 밤 강제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판례로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지방의 한 작은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통쾌하십니까? 아니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십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항상 그 자리에 바위처럼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깎아내어 내 집의 주춧돌로 쓰려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부모님도 뜨거운 피가 흐르고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거실에 홀로 계신 부모님의 뒷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그 뒷모습에 대고 아버지, 어머니, 오늘 참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오늘 사연 같은 비극을 막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안녕하신가요?